한국은 여자의 나라, 작은 거인들이 아주 우리한테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기공화국에서 이 사기를 당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사기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원래 전 세계 반도 국가는 사기공화국으로 유명합니다. 구라파에서 그 육지 대륙 문화가 이집트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그리스는 사기공화국입니다. 그 다음에 터키로 넘어가면서 사기공화국입니다. 이태리, 이베리아 반도, 스칸디나비아 반도, 덴마크 반도가 전 세계 바이킹들이 세계를 휩쓸었지만 사기공화국으로도 동시에 유명합니다. 사추리 땅 사면 배 아프다는 나라, 배 아프다는 속담이 있는 나라는 전 세계 반도 국가는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반도 중에서도 4계절을 가진 반도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기공화국 중에서도 최고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게 우리 한반도입니다. 이 한반도기를 들고 또 이상한 사기를 평창올림픽에서 쇼를 했지만 이 사기공화국에 마침내 폭발해서 꽃을 피운 저들의 좌익수들의 좌편향 좌빨들의 마지막 결정판이 바로 이 사기 선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관심이 기울이지 않은 사람들은, 특별히 관심 기울이는 사람은 잘 모르실 겁니다. 보궐선거도 사기입니다. 지금 현재 19대 대통령 선거라고 한 이것도 임기가 1년 미만이었기 때문에 보궐선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가 보궐선거란 말을 안 하고 본선거처럼 사기를 냈습니다. 본선거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공직선거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은 6시부터 8시까지 늘렸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선거는 6시부터 저녁 6시, 보궐선거에 한해서만 2시간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궐선거 맞습니다. 근데 분명히 보궐선거처럼 2시간을 연장해놓고 전혀 보궐선거란 말도 없이 마치 정식 선거인 양 사기를 내서 만든 그 선거가 지난번 5구 대선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5구 대선은 분명히 우리가 잘못된 보궐선거라는 것도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고 동시에 선거 투표, 개표 이 모두가 사기입니다. 맞습니다. 투표에 전산 투표를 동원했고 개표에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또 전산 그리고 또 확실한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보궐선거에서 속이고 표 바꿔치기를 또 속였습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선거표가 요번 선거에서 우리나라 사상 처음으로 원고지형이라는 게 나온 거 모르시죠? 여백이 있는 원고지형이라는 건 요번 선거에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전부 편지지형만 했는데 요번엔 속이려고 중앙선관위가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를 두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투 타입입니다. A, B 하나는 원고지형 진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짜 옛날 썼던 노트형은 다 가짜라고 하고 이걸 다 없앴다. 이 위대한 사기를 누가 했느냐? 중앙선관위가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궐선거 속이고 그 다음에 또 표 바꿔치기 속이고 전산투개표 속이고 우리가 아무리 사기공화국이라고 하더라도 참 이처럼 선거에서 사기 절정 최첨단 사기술을 발휘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케냐에서 우리 전산투표기가 가서 사기투표를 했고 베네수엘라에 가서 사기 전산투표를 했고 이 사람들 다 불러다 교육까지 시켰습니다. 어떻게 시켰느냐? 아주 사기 전산하는 것까지 다 시켜가지고 사기를 수출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스워야 할지 우려야 할지 어쨌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춘이 땅 사면 배 아파하는 반도 국가, 그 반도 국가에서 4계절을 가진 반도 국가 우리나라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사기공화국의 최고봉이 어디서 꼽히고 어디서 폭발을 했느냐? 지난번 5구 대선에서 바꿔치기를 해서
그야말로 세계사의 기록을 또 하나 남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산투표에서 케냐, 베네수엘라, 멕시코 이런 데서 이 전산 가짜 이 기계를 가지고 사기를 쳤는데 그거 다 수출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결정판이 이 바꿔치기까지 동원됐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백이 있는 거로 원래 본선거를 했는데 여백이 없는 편지 지형으로 투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마 기억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짜 투표지입니다. 편지 지형 여백 없는데도 도장 찍은 사람. 네. 여기 지금 내주십시오. 여기 지금 봐도 반은 가짜 투표에다 찍은 겁니다. 가짜 투표로 만들어가지고 찍어놓고 없애놓고 가짜 투표를 우린 인쇄도 안 했다. 이게 사기의 절정입니다. 그 사기에 우리는 국민은 다 같이 집단 착시, 집단 암시에 걸려서 이렇게 정말로 꼴을 사놨고 이 사기 공화국의 대가들한테 사기당한 우리 국민들의 처참한 꼴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순회가 그 사기를 중앙선관의 사기를 통해서 대통령 자리를 찬탈하고 앉아가지고 보궐선거 날짜 24일 지났으니까 이제 대통령으로 안 불러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짜 대통령, 이 가짜가 오래전서부터 우리나라를 좌로 붉은 물을 들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그 시작점이 아까 김관식 씨가 얘기한 5.18 1980년도였습니다. 30년 후 2010년에 1980년 후로부터 30년 후 2010년에 김정일이 내려와서 온갖 우리나라의 그 사건을 터뜨리는 사건이 천안함, 연평도 이걸 2010년에 터뜨려서 우리가 중국이 승낙을 했거나 하면 아마도 그때 끝이 났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적화 통일을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 30년 후 다시 2010년으로부터 다시 7년 후죠 지금이. 그로부터 7년 후에 작년 바로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적화의 키트를 마련하고 금년 안에 적화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공작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잘 읽어야 할 것이 미국의 트럼프와 오바마 진영, 키신저 등 이 진영하고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으냐? 얼마 전만 해도 당연히 오바마 진영이 트럼프를 탄핵을 할 듯이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확고히 트럼프 진영에서 반석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이 똑같습니다. 중국과 저 시진핑이라는 놈하고 김정은이라는 돼지 새끼가 같이 결탁을 해서 남한을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엔가 속아서 친일 배척 하면서 사실은 일제 강점기라는 건 36년 플러스 10년에서 약 50년입니다. 그보다 중국은 우리는 400년을 우리는 거의 속국으로 지냈습니다. 군대를 다 없앴으니까 고려가 980년 건국하고 이서부터 계속 줄여서 조선조 세종대왕 지나서 선조 때 우리는 군대가 4만 5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를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이 1594년도입니다. 일본 놈들이 20만 대군을 끌고 와서 한국을 집어삼키려고 했습니다. 그 4만 5천밖에 안 남긴 그 군대는 삼국시대 때 인구 대비 비교가 안 되죠. 12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120만 명이 계속 줄어서 조선조 선조 임진왜란 때는 4만 5천 명, 수군 3만, 육군 1만 5천 명입니다. 왜? 군대 들어갈 식량, 봉급 이걸 아끼려고 중국에 빌붙어서 모든 안보를 전부 내어주고 안보를 위임한 그야말로 거의 속국. 그래서 시진핑이가 지난번에 트럼프한테 가서 한국은 내 나와바리 쪽바리 말로 나와바리 속에 있다. 우리 중국 영향 속에 있으니 트럼프 당신은
중국하고 대화만 하면 된다. 이렇게 아주 괘씸하게 짝이 없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런 걸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일본만 생각합니다. 전 세계 일본 얘기를 잠깐 하면 전 세계의 전쟁 패전국이 뭐 지독한 사과, 독일이 지독한 사과 그렇게 지독한 사과 한 게 아닙니다. 숙연한 자세만 가지고 유태인 학살에 대한 그 미안함만 얘기했을 뿐이지 전쟁의 패전국이 사과하는 예는 사실상 별로 역사에 없습니다. 일본이 사과 안 했다. 그 다음에 더군다나 일본군 위안부 사과 안 했다. 이거 가지고 매달려서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일본 얘기만 나오면 온 신경이 곤도서는 이건 참 어떻게 보면 비극 속에 묻혀있는 암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것이 다 중국과 북한의 이 김일성 왕가, 지금 이제 시진핑 왕가가 될 참인데 그 놈들의 세계 암시에 빠져 우리가 속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보라면 어쩔 수 없이 트럼프가 자국 내에서 해결하는 일 그리고 중국을 연대해서 반중국을 형성하고 있는 한미 일 3국에 연대하지 않으면 저 중국의 바람을 또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중공 친미를 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김정은이한테 밀려서 지금 김영철 사건으로 우리한테 또 한 번 사기를 쳤는데 이 김영철 아니 전 세계의 범죄사에 내가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내가 죽인지 않은 증거가 내가 죽인 증거가 없다 해서 김영철이가 빠져나간다? 그런 범죄사는 없습니다. 군이고 어느 조직은 간에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모든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직접 처벌만 당사자가 받는 형사 기본 소송법에 의해서 받는 겁니다. 어떻게 김영철을 여기를 내려와서 아마 미략을 해서 아마 문재양이 별도의 트럼프에 밀리기 전에 북폭 당하거나 또는 괴멸되기 전에 우리끼리 무언가를 빨리 만들어서 미국을 못 오게 한다든가 퇴출시키려든가 이런 암수를 거는 또 한 번의 사기를 또 치는 겁니다. 이 사기꾼들을 몰아내는 방법은 바로 부정선거. 지금 현재 사기 대선 진상규명본부가 2월 13일 날 1차 대법원에서 법정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이 바꿔치기 한 표에 대한 증거만 원고 보조 신청을 해주시고 같이 손을 들어주시면 저 코끼리 같은 대법원 선관위의 저 존재를 밟아버리고 그야말로 지금 현재 가짜 대통령 정말 보궐선거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힘도 없는 저 말하자면 사기꾼들의 집합체죠. 그것들을 우리가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빨리 끌어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작한 선거 여기에 함께 힘을 합쳐서 벌떼같이 이 코끼리를 물려주도록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광고 말씀하고 끝마치가 합니다. 여기서 매주 화요일 날 테마를 부정선거에 대한 거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백화점식 진열장에 서 있는 그 많은 범죄 중에서도 결정판 문재양 저 사기공학 지금 현재 사기꾼들의 집합체를 끌어내릴 수 있는 결정판 결정타 그런 무기를 중심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원고 보조 신청도 받겠고 또 여기서 집중 상영 또는 보도 여러 가지 의논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힘을 합쳐서 저 코끼리를 몰아내기 위해서 벌떼같이 덤벼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 날 오후 2시 이곳에서 계속합니다. 감사합니다.